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식회사 3일 패션의 어디 부분을 하다가 시간이 되었느냐 하면은 이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부가세와 관련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이제 잘 알았는데 그 다음에 마무리가 필요해요. 뭐냐면은 과세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법인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법인으로 출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FAT 1급은 법인,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FAT 2급은 개인회사, 법인이 아니에요. 개인회사를 실무 문제로 낸단 말이죠. 그러면 법인의 경우를 보면은 부가가치세는 4번 신고하죠. 4번. 그래서 1기 예정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2기 확정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기 예정으로 나올 수도 있고, 2기 확정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식회사 3일 패션은 보니까 문제가 부가가치세 정리분계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요. 2기 예정으로. 2기 예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 끝날 무렵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 즉 2기 예정이라면 9월 말에 우리는 납세할 세액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이 정리분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돈을 납부할 때는 이와 같이 정리분계를 하는 것이다 하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 더 많아가지고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라면은 이와 같이 정리분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환급을 받고 나서는 이와 같이 정리분계를 하는 것이다. 두 가지 경우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리분계가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온다. 그런데 아무래도 환급을 받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지만 출제 빈도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게 좀 더 많겠죠. 더 많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의 마지막 부분으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한 문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내용을 통해서 정리분계하는 것을 연습하고 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는 안목을 좀 숙달을 한다고 할까요? 숙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1번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여 질문에 답하시오. 그래서 작성하라는 말은 뭐냐? 조회만 하면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전체 메뉴에 가셔서 전체 메뉴에 가셔서 부가가치세 1이라는 박스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해보시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자, 기간은 2기 예정이니까 몇 월부터 몇 월로 입력하시느냐? 그렇습니다. 7하고 엔터 또 한 번 엔터 치세요. 그리고 9월을 입력할 때도 9하고 엔터 그리고 또 한 번 엔터 치세요. 그러면 7 입력하면 엔터 치면 자동으로 1일, 또 9 입력하고 엔터 치면 자동으로 9월 말일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FAT 1급에서는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시험이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정기신고. 정기신고와 수정신고의 차이는요, 정기신고는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기 지금 우리 2기 예정이죠. 2기 예정이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냐면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이니까 언제까지 신고할까요? 10월 25일까지. 그때까지 신고하는 것을 우리가 정기신고라고 그래요. 그런데 정기신고를 했는데 잘못된 게 발견이 됐어요. 잘못된 게. 그러면 만약에 10월 25일 신고가 지나서 뭐 11월 1일 날쯤 신고를 또 한다든가 이러면 수정신고. 신고했던 걸 수정한다 이런 얘기죠. 자, 정기신고에서 엔터 치시면 이와 같이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정기신고에서 우리가 엔터를 쳤을 때 이와 같이 숫자가 조금 있다 쭈르륵 나타나는데 이게 작성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작성이 되는데 가끔 저장된 내용을 불러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장된 내용을 불러낸다는 것은 그 전에 한번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한번 작성을 하고 이제 우리가 닫잖아요.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자, 그걸 한번 실제로 보기 위해서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탭을 닫기. 그러면 데이터 저장하겠습니까? 물어보죠. 예,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그러면 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7 엔터 엔터 9 엔터 엔터 정기신고에서 한 번 더 엔터 하면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예. 저장한 게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있는 걸 그대로 불러오겠다 그러면 예 하시는 거고, 아니요 하면 뭐냐, 다시 불러내요. 전표를 메인 매출 전표에서 다시. 예. 그럼 우리는 이거 아까 저장한 뒤로 하나도 고친 게 없죠. 그러니까 뭐 예 해도 결과는 똑같고 아니요 해도 똑같이 나와야 돼요. 추가된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나 아니요 아무거나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꼭 예를 눌러야 되는 경우는 언제냐? 시험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세요.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익이 애정신고, 부가가치세, 결산정리 분계를 하는 데 있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저장된 데이터 이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반드시 예 해가지고 불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요 해서 불러내면은 여러분이 입력한 것이 여기 불러내지는 거고, 예 하고 열면은 그 시험을 출제한 곳에서 데이터를 미리 넣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회계 처리하라고. 예, 그럴 때는 예 하시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실제 실무라면은 지금 여러분이 경험했듯이 예가 무엇이고 아니요가 뭔지 이제 알았단 말이죠. 예, 만약에 내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오늘 작성을 해놨다고 봅시다. 근데 그 뒤로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매입 매출 전표를 추가를 좀 몇 장 했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불러낼 때 예 하면은 추가된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요 해서 다시 불러내야 돼요, 데이터. 아시겠죠? 네. 그 예와 아니요 그 차이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서 여기 과세표준 및 매출 세액에서 1번은 뭡니다, 2번은 뭡니다, 3번은 뭡니다 하는 거 앞 시간에 끝날 무렵에 여러분 굉장히 지루하게 했었죠. 예. 그게 지루하긴 하지만 그건 알아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 하면은 알고 있어야 될 게. 나 이거 뭐 전표 입력하고 나서 신고서가 이거 자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건 내 책임은 아니야. 예. 이거 뭐 컴퓨터 요 프로그램이 더존이 이렇게 자동으로 작성했으니까 나에겐 책임이 없어. 이거 안 되죠. 예. 그리고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3번에 집계된 것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의 집계 내용인데 과연 내가 지금 별도로 뭐 엑셀로 집계해 놓은 게 있었다든지 아니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뭐 별도로 다운받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맞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작성해 놓은 이 신고서를 보고 여기에 응답해 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한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과세표준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과세표준 배웠어요? 예. 과세표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과세표준을 찾아낼 수 있느냐? 찾아내야 되겠죠? 예. 과세표준 및 매출 세액란에 과세표준이 몇 번에 있습니까? 예, 9번에 있습니다. 예, 이거. 이게 바로 과세표준. 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포함되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게 여기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한번 살짝 보세요. 과세와 영세가 전부 과세표준이죠. 예. 근데 분명히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도 지금 우리는 현재 영세에 관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데이터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영세에 관한 문제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론에서는 나옵니다. 이론에서는. 아래 자료에서 과세표준의 합계를 구하시오. 그래 놓고 무슨 뭐 상품 매출 얼마, 또 상품 수출 얼마, 또 면세 뭐 도서 얼마 매출, 토지 얼마 매출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토지는 매출이라고 안 하겠죠? 예, 뭐 토지 얼마를 처분했다 이렇게 써.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서 면세만 걸러내야 돼요. 영세까지 걸러내버리면 안 돼요. 아시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더라 이겁니다. 영세, 이거 세금 없으니까 과세표준은 세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금액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세율이 세금이 없느냐? 있는 셈이에요. 0원. 여기 있잖아요. 세율. 100분의 0.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세 매출은 신고 대상이에요. 과세표준에 넣어서 신고는 해야 돼요. 신고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면세는 신고 안 합니다. 면세 매출 신고 안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주식회사 3일 패션에 그 저기 있죠? 그 저기 매출 자료 중에 패션 잡지 판매했던 거 기억 혹시 나시나요? 예.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겠습니까? 예, 과세 표준은 아니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저기 과표라는 요 단추가 있는데요. 요 과표가 꽤 쓸모 있는 단추예요. 여기 과표 상단에 있죠? 예. 클릭해 보십시오. 클릭해 보시면 하단에 요만큼 하단에 한번 거기 보시면 자 계산서 발급 및 수치 내역이라는 거 있죠. 계산서라는 것은 면세 재화와 용역의 경우에 그 증빙으로 거래 증빙으로 쓰는 영수증이 계산서란 말이죠. 여기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했잖아요. 예,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서 계산서 합계표, 매입과 매출에 관한 그 계산서 합계표라는 부속 서류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이와 같이 과세표준 명세에 나타나요. 예, 요게 이제 인쇄하면 이것도 보여요. 인쇄하면. 그러나 이것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거다 이겁니다. 여기 과세표준에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산서 발급 금액 요게 뭐였냐면 그 패션 잡지 20권 2만 원짜리 발급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계산서 수치 금액이 있는데 우리가 면세 재화를 30만 원 매입한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매매출전표 우리 입력할 때 30만 원 30만 원 쓴 게 있는데 응? 교육비 그렇죠. 네, 기억하시네. 그 무슨 저 회사에 FAT 실무교육 시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계산서 수치. 한국 회계학원인가 무슨 학원에 그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과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 높은 급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거를 배울 때 보면은 이 과세표준 명세에 자주 들어와야 돼요. 왜냐? 사실은 이거보다도 이건 자동으로 집계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신고 날짜 고치는 거라든가 여기 신고 구분 이거를 수정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일로 들어옵니다. 신고 구분에 보면은 애정 지금 우리는 애정으로 자동으로 1번 돼 있죠. 여기 1번으로 선택이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애정 신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은 애정이니까 1번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여기 기간을 입력했다면 여기가 자동으로 2번 돼 있을 거예요. 확정. 예. 그런데 신고는 애정과 확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기 환급 신고도 있어요.
조기 환급 제도. 예, 그 3번에 조기 환급 제도라는 게 뭐냐면 어차피 매출세액은 없어. 우리 회사는 수출만 해요. 그러면 내수 판매를 전혀 안 해요. 그러면 전부 다 영세율이죠. 예, 전부 판매가 전부 영세율이에요. 그럼 부가가치세 그 매출세액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매입세액만 있어. 그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조기의 환급을 국가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조기 환급이라는 건 뭐냐? 7월 1일부터 9월 30일 거를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10월 25일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출회사라서 아주 큰 건의 수출을 7월 초에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한동안 수출이 없을 거야. 8, 9월은 이제 7월 달에 큰 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매입세액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출을 하느라고 많은 원자재가 투입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은 받아야 돼. 이제 매출세액은 없을 거고. 그러면 10월 달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신고를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 조기, 이것이 바로 영세율 등의 조기 환급 제도입니다. 기업의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해서 조기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것이 있고, 그러니까 수출업체가 특히 3번 많이 써요. 그 다음에 4번은 뭐냐? 기한 후 신고입니다. 기한 후 신고, 이거는 좀 심각한 거예요. 왜냐? 신고를 10월 25일까지 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었네, 나만, 우리 회사만.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신고를 못 했어요. 그러면 10월 25일이 지나버려서 신고하는 것은 기한 후 신고입니다. 아까 수정 신고하고는 다른 거예요. 수정 신고는 10월 25일 날 일단 신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다시 고쳐서 뭘 플러스하고 뭘 마이너스해서 다시 신고하는 거. 이게 수정이라면 이 기한 후 신고는 더 잘못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산세가 더 많이 나오죠. 아예 신고를 안 했으니까. 수정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제때 신고를 안 하고 열흘 늦게 했다든지 11월 달에 한다든가 11월 말에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기한 후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고에 보면은 우리가 그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칠 때 여기 과세 표준 명세에 와서 고치는데 FAT 1급에서는 여기에 와서 고칠 일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나오진 않을 건데 여러분 그러나 알아두세요. 이 과세 표준 명세에서 우리가 취하는 정보가 꽤 있다 하는 거.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로 가겠습니다. 과세 표준은 얼마입니까? 네, 9번에 있는 1억 1,015만 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입니까? 하면은 그 과세 표준 바로 옆에 가에 있는 것이 매출세액이죠. 네, 11,015,000.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매출세액을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매출세액을 물어보면요. 여기보다는 여기를 보는 것을 더 권장해 드립니다. 예. 여기. 매출세. 여기 있는 금액과 항상 일치해요. 네. 저 위에 박스를 따로 딱 독립을 시켰기 때문에 매출세액 확인하는 게 위에서 보는 게 더 훨씬 쉽다는 거.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3번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매입세액은 바로 지금 하단에 있는데 여기 매입세액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입세액에 가능한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 그러니까 15번이냐 17번이냐 하는 거예요. 15번에 있는 세액 15번에 있는 세액 요 금액이 있고 또 17번에 이 금액이 있습니다. 네, 17번에 나가 있고 15번 끝에 있는 801만 5천 원. 어느 것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죠? 그렇습니다. 17번에 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이 만약에 총 매입세액이 얼마입니까? 하면은 그렇죠. 15번에 그 옆에 있는 8,015,000 총 매입세액. 그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여기 17번 나에 있는 5,480,000이 이것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에 있는 이 숫자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수치분 세액으로 말하면 여기고 공급가액으로 말하면 여기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여러분이 입력할 때 세금계산서 있는 것에 한해서 54번 불공. 예, 우리가 앞 시간에서 여러분 지루하게 쭉 읽어봤지만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들어오는 요 금액은 매입매출전표 여러분이 입력할 때 54번 불공 매입으로 선택한 것만 이쪽에 집계가 돼요. 그런데 54번 불공은 뭐였습니까?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있어야 여러분 54번 불공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치분 중에 일반 매입. 그러면 여기 고정자산 매입은 뭐지? 네, 일반 매입 하면은 재고자산 매입한 거예요. 상품. 네. 아니 상품하고 꼭 재고자산만은 아니네요. 하여튼 고정자산을 제외한 매입이 일반 매입입니다. 주로 이제 상품 매입이겠지만, 네, 뭐 매입은 상품 매입이 아니고도 식당에서 쓰는 것도 매입이고, 네, 우리가 뭔가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건 다 매입이에요. 그런데 고정자산 매입은 뭐냐? 네네, 다녀오세요. 고정자산 매입은 뭐냐? 여러분, 자동차를 샀다든가. 우리 자료 중에 자동차 매입한 거 뭐 그랜저 산 것도 있고, 기억나시죠? 예, 또 비품 뭐 하나 산 것도 있어. 컴퓨터. 이런 것이 여기 고정자산 매입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3번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알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얼마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이 신고서상에 맨 밑에 있는 요겁니다. 신고서의 맨 밑에 여기 차가감 납부세액 27번에 있어요. 27번. 이 27번에 있는 요 숫자는 언제나 어디하고 같느냐? 요거 차감세 요거하고 항상 일치합니다. 아까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여기 17번 요 금액이었죠. 이 금액도 역시 이거하고 여기 상단의 매입세 이거하고 항상 또 일치하죠. 그래서 여러분 FAT 1급에서는 결산 정리 분계 결산 정리란다. 부가가치세 마감 그 정리 분계할 때 사실은 여기서 볼 일은 거의 없어요. 여기서 볼 수도 있지만 이 안에서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더 쉽겠다. 매출세액, 요게 매입세액, 이게 납부할 세액. 세 가지만 알면 되니까.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출세액을 개정 과목이 뭐였냐면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그래서 여러분 시험지에다 이제 부가세 예수금 해가지고 요거 메모하고 또 이거는 부가세 대급금. 네, 부가세 대급금. 이거 메모 해두세요. 네, 요 차감세, 미지급, 세금. 이렇게 세 개를 메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세는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금이 아니라 이게 수금인데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매입세는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차감세는 미지급 세금으로 개정 과목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개정 과목으로 정리분계를 할 것이다. 정리분계를 할 것이다. 네. 뭐 지금 그거 당장 하라는 건 아닌데 이제 다음 문제가 그거 분명히 수행 2번에 나옵니다. 바로 이제 그러니까 미리 메모해 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5번을 보면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냐? 네, 이미 여러분 알고 있어요. 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기 16번에 있더라 이겁니다. 예. 여기 2,535,000. 여러분 제 거하고 맞습니까? 네. 2,535,000. 그 다음에 또 질문이 하나 마지막 거 6번이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액을 물어봤습니다. 네, 여기 있죠. 11번에 오른쪽에 있는 세액란에 2,620,000. 네. 2,620,000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매입 중에 여기 고정자산 매입의 세액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역추적이라고 나옵니다. 역추적. 이 262만 원의 내역을 여기다 볼 수가 있는데 과세 고정자산이 120만 원의 공급가액에 세액 12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고 이게 컴퓨터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공으로 한 건이 있었는데 2,500에 250만 원. 이게 그랜저 승용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세금계산서 수취분 안에는 이 안에는 여기 밑에 있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밑에서 다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의 내역 과세가 몇 건이고 얼마 불공은 몇 건에 얼마다 하는 것을 유형별로 여기서 추적해 볼 수 있도록 옆에 나타나는구나. 그런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밖에 공제 매입세 60만 원짜리 여기 클릭해 보시면 신용카드가 한 건이 있었어요. 그게 60만 원에 6만 원짜리였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추적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역추적. 이런 역추적도 보실 줄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인쇄를 해봐라 하는 게 뒤에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여러분이 인쇄하면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위에서 상단에 있는 인쇄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이렇게 두 페이지로 인쇄가 됩니다. 자, 두 페이지라는 건 뭐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1/2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보이는 페이지가 앞면입니다. 앞면. 앞면의 내용이 여기까지 보이죠? 차가감 납부할세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조회 화면에서 보았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그리고 이제 차가감 납부할세까지 보이는 부분이 앞면이에요. 뒷면엔 뭐가 있느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앞면 밑에 과세표준 과세표준 영세가 있죠. 과세표준 영세. 여기서 28번 업태 도소매로 이만큼이 있고 110, 160이 여기 전부 과세 표준이 전부 여기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 영세까지 포함해서.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 뒷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우리가 아까 화면에서 보지 않았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애정신고 누락분의 명세. 애정신고 누락분을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애정신고 누락분이 여기 들어가는데 그 명세가 여기서 작성이 돼요. 여기에 그 명세가 나오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명세.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또 명세가 여기 나오는데 재활용 폐자원에 관한 매입세액 또는 의제 매입세액에 관한 것들. 의제 매입세액 여기 살짝 보이죠? 그런 것 등을 포함해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더 자세하게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뒷장은 앞장이 갑지고 뒷장이 을지 개념이에요. 그 명세가 뒷장에 대부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종이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자로 하지 않고 종이로 할 때는 이 양식에다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 양식에다가 종이로 신고하는 양식하고 똑같이 인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페이지와 2페이지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참고로 봤고요. 이거 뭐 인쇄해서 제출해야 하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는 참고로 한번 보셨어요. 자, 화면을 닫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수행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행 2번은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고해서 회계 처리하라 이거. 예, 이게 바로 회계 처리는 부가가치세 정리분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문제. 9월 30일자로 제2기 애정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에 대한 정리분계를 수행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는 용산세무서 이거를 등록한 후 거래처 코드를 설정할 것. 그럼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거래처 용산세무서 등록하면 됩니다. 근데 용산세무서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 번호나 뭐 이런 건 전혀 주지 않았어요. 그냥 4002번 용산세무서 코드하고 이름밖에 안 줬으니까 이것만 입력을 하면서 전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9월 30일 날 이 정리분계를 하는데 아까 이 메모했잖아요.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미지급 세금 3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느냐,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느냐, 어디다 입력을 할까요?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 외적인 거예요. 부가가치세하고 관련 있는 분계이긴 하지만 뭐 세금 계산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계 처리 사항이에요. 예, 그냥 회계 처리 사항.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부가세 정리분계는 일반 전표에 한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를 한번 열어서 아까 메모했던 금액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일반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 날짜는 며칠로 해야 되죠? 예, 9월 30일 날짜 입력해 주세요. 9월 30일.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변 대변부터 이제 이렇게 구분이 차변 대변이죠. 예. 자, 차변 3번 차변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부가가치세 계정 과목이 2개가 있는데 예수금과 대급금이 있는데 정리분계할 때는 반대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반대쪽으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정리분계인데 차변에 와야 될 계정 과목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수금. 차변에 지금 예수금이 와야 돼요. 그래서 코드에서 부가하고 엔터 치세요. 그러면 부가로 시작되는 계정 과목 255번을 고르십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정리분계를 왜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에 오느냐? 우리 매입 매출 전표 할 때 부가세 예수금 언제나 부채 증가 대변에 왔었어요. 정리할 때는 반대로 간다. 반대로. 자, 부가세 예수금은 거래처 필요 없습니다. 엔터 치시고 적요에다가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라는 1번 적요 쓰면 딱 맞습니다. 1번 적요. 그리고 자, 여러분이 메모했다면 그렇게 하시고 자,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아까 부가세 신고서를 안 닫았습니다. 안 닫고 하는 방법은 메모하기 정 귀찮으시다면 부가세 신고서를 닫지 마시고 이 매출세가 예수금이죠. 이 숫자 셀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그리고 일반 전표에 와서 여기 차변에다 놓고 컨트롤 V. 네, 붙여넣기 컨트롤 V.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메모하시기를 이제 권장해 드리는 이유가 이제 시험 볼 때 시험지 다 가지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자기 시험지. 그러면 이제 내가 메모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것이 나중에 채점할 때, 예, 내가 이거 정신없이 이거 뭐, 이 숫자 제대로 적었나? 입력했을까? 예, 그런 것이 좀 확실해질 수 있죠. 거기다 내가 적어왔기 때문에. 시험 보는 날 밤 8시면은 정답이 올라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예, 그래서 여러분 시험지에 메모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 방법으로 이 방법 나는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적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 방법 쓰세요. 그러나 뭐 시간 이 정도는 내가 적어가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적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꼭 적을 필요도 없는 것을 거기다 적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시간 내에 하는 게 우선이에요. 자, 이제 대변 입력할까요? 4번 대변. 부가로 검색해서 이번에는 대변에 가는 건 부가세 대급금이 가는 거예요. 자산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자산을 이제 차감시키는 거예요. 자, 거래처 필요 없습니다. 저교에서는 부가세 애수금과 상계라고 7번에 있네요. 네, 7번. 요 저교가 딱 맞습니다. 부가세 애수금과 이게 상계 서로 빼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부가세 애수금 메모했던 거를 입력하시거나 매입세 여기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복사한 다음에 일반 전표에 와서 붙여넣기는 컨트롤 V니까 붙여넣기로 이렇게 하셔도 되겠다 이거. 자, 이제 또 대변입니다. 네, 대변에 미지 엔터 하면은 미지로 시작되는 개정 과목 두 번째에 보시면은 261번 미지급 세금 있습니다. 자, 미지급 세금에서 엔터. 여기서 거래처를 등록해야 돼. 네. 자, 문제에서 그 4002번 용산세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거래처 코드란에서 기억나시죠? 네, 거래처 코드란에서 여기 숫자 키패드에 있는 플러스를 누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00000 임시 코드 만들어지고 거기다가 용산세무서를 이렇게 상호를 입력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거래처 코드를 정식으로 입력할 수 있는 박스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4002번 4002 하고 엔터 한번 쳐주세요. 근데 더 이상 만약에 용산세무서에 뭐 종목과 뭐 업태가 있고 그러면 이제 수정 눌러서 우리가 더 입력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 용산세무서에 대한 자료는 이것만 등록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냥 등록하고 지나가면 돼요. 예. 등록하고. 적용은 예. 부가세의 미지급 계상 8번 적용. 예. 그 다음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밑에 빨간 글씨로 나와 있어요. 5535 000. 아까 메모한 금액일 거예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차감세 역시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자, 이 정리분기에는요, 예,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거의 매번 나온다. 환급받는 걸로 나오든, 예, 이렇게 납부할 세액이 있는 미지급 세금으로 나오든, 예, 둘 중에 하나는 거의 매번 출제가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알아야죠, 이 정리분기하는 거. 예, 부가세 관련된 그 회사에 회계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법인 같으면 1년에 4번 이거 해야 되는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뒤에 우리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연습할 문제가 뒤에 좀 여러 개 있으니까 뭐 한번 일단 해보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수행 2번에 동그라미 2번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달 후가 됐어요. 자, 9월 30일 날은 우리가 과세기간 종료일이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분계를 해놓은 거고 9월 30일 날로 해서 10월 25일 날 10월 25일자로는 이게 세금을 납부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예, 납부했다. 아까 미지급세금으로 했던 거, 예,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예금은 여러분 대변에 가야 되겠죠. 예, 납부했으니까 보통예금이 빠져나가니까 대변. 차변에 와야 되는 건 예, 미지급세금. 조금 9월 30일 날 미지급세금 부채 증가를 시켰던 거. 그 이제 부채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일반 전표 사항이다. 일반 전표 사항. 자, 10월 25일로 입력합니다. 10월 25일로. 자, 대변의 103번 무슨 은행인가요? 예, 신한은행. 적요는 부가세 납부인데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여기다가 입력하죠. 부가세 납부. 금액은 아까 있는 그 금액이죠. 요거 535000. 차변은 이제 부채 감소 미지급 금이 아니라 미지급 세금. 예. 성격은 미지급금하고 성격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세금을 특별히 좀 구분하기 위해서 미지급금과 미지급 세금을 계정을 나눠서 쓰고 있다. 자, 거래처 꼭 넣어야 되죠. 예, 용산 세무서 4002번. 적요는 그냥 부가세 납부로 이게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553만5천원. 네. 여러분 그 시험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납부하는 것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다고요. 아까 방금 했던 9월 30일 날 이렇게 정리분계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간단해요? 납부하는 게 간단하죠? 예. 운이 좋으면 납부하는 걸로 문제가 나옵니다. 납부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예. 분명히 보통예금에서 이체할 거고 대변의 보통예금. 근데 차변을 이거를 안 알려줘. 금액을. 예. 납부했다 이렇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조회해서. 네. 9월 30일자 일반조표 가서 조회하면 미지급 세금 잡힌 게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그거 조회해가지고 시험지에다 적어야 돼요. 금액까지 알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예. 10월 25일 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납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얼마 납부했는지 왜 안 알려주지? 10월 25일 날 납부했다면 언제 걸 납부한 거예요? 9월 30일 날 정리한 걸 납부한 거예요. 9월 30일 날 전표 조회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친절해요. 9월 30일 거래 회계 처리를 참고하여 이렇게 또 알려줘요. 예. 안 알려줘도 되는데 당연히 9월 30일인지 알고 해야 되는데 10월 25일 날 납부했다면 7월 25일 날 납부했으면 며칠 날 걸 조회해야 돼요? 그렇죠. 6월 30일 걸 조회하셔야죠. 그런 판단이 서야 됩니다. 4월 25일 날 납부했다. 그러면 3월 30일 거 정리분계를 조회하면 어느 세무서에 얼마를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놨는지 알 수 있죠. 거래처도 입력하란 말 안 해도 용산세무서로 미지급 세금 잡혀있네? 그러면 납부할 때도 꼭 용산세무서 코드를 입력해 줘야 돼요. 그래야 감점을 안 받아요. 확정신고 만약에 문제 나오면 자비익 넣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확정신고 기간으로 문제가 나올 때는 단골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10,000원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있죠? 전자신고, 전자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10,000원을 받아요. 확정신고대로 나오면 그 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납부 시에 관한 문제도 상당히 출제 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수험생에게는 조금 더 간편할 수가 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행 결과가 쫙 있네요. 뭐 우리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서 했으니까 똑같을 것이다. 자, 271페이지 하단에 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유형은 꼭 알아야 한다.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것만큼은 좀 꼭 알고 가자라고 했네요. 11번 과세 매출, 51번 과세 매입,
요 두 개는 서로 반대되는 거죠. 11번 과세 매출은 빨강색 세금 계산서요. 51번 과세 매입은 파랑색 세금 계산서이다. 여러분 실제 시험지에서도 컬러로 시험지가 되어 있습니다. 컬러로. 그러니까 빨강색, 파랑색 잉크로 인쇄가 돼요. 자, 부가세가 10% 있는 세금 계산서예요. 이거 출제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13번 면세 매출, 53번 면세 매입. 역시 13번 면세 매출 빨강색 계산서고요. 53번 면세 매입 파랑색 계산서입니다. 예. 면세 품목일 것이고 그 증빙은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라고 돼 있어요. 앞에 전자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전자 계산서 아니면 그냥 계산서. 그냥 계산서는 종이 계산서요. 전자 계산서는 전자로 발행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나오죠. 17번 카드 과세 매출, 57번 카드 과세 매입이 시험에 나오더라. 이거. 근데 이건 색깔이 검은색이에요. 전부 다. 예. 우리가 그 카드 매출 전표는 빨강색, 파랑색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검은색이니까 여러분 거래 내용을 보면 아 이게 매출인지 매입인지 예. 우리 회사가 돈을 지불한 거는 다 매입이에요. 예. 매입이라고 해서 꼭 상품만 매입이 아니라 예, 우리가 뭐 식당에 뭐 식사비를 지급했다든가 뭐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받아왔다든가 이런 거 전부 매입입니다. 그래서 17번, 57번 이거는 부가가치세가 10% 있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인 것이어야 된다. 예. 네. 이게 말이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 10% 있다고 그래서 전부 다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서는 안 되죠. 예.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승용차에다 기름 넣은 거. 네. 또 접대 목적으로 뭐 무슨 뭐 왕갈비집에서 식사한 거 뭐 이런 거. 예. 접대 목적인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승용차에 기름 넣는 거 이게 대표적이에요. 예. 그래서 불공 즉 공제받을 수 없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4번 불공. 예. 54번 불공 매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4번 불공 유형은 부가가치세가 있는 세금 계산서이어야 된다는 거. 예. 이걸 왜 제가 강조드리느냐? 이 불공을 알긴 아는데 이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인데 이걸 불공으로 넣더라는 거예요. 왜? 공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다 불공이지 아니다 하는 겁니다. 54번 불공 유형으로 입력하는 것은 세금 계산서 있는 것 발급받은 것 중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 54번 불공이에요.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54번 불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거 뭐 처음 할 때 이게 좀 헷갈리시나 봐. 이 부분이. 네, 여러분은 절대로 지금 제가 아주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해 드리니까 54번 불공이 출제가 아주 한 건은 꼭 나올 겁니다. 한 건은 꼭 나올 텐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문제는 조회하여 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아주 쉽게 나와요. 이런 그 부속서류,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부속서류거든요. 부속서류를 작성을 하는 문제가 안 나오고 조회해서 그냥 하는 거고, 우리가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중에서는 일부는 직접 작성해야 되는 부속서류들이 있어요. 예, 직접 작성해야 되는 부속서류는 FAT 1급의 출제 범위에서 좀 뺐다 이거죠. FAT 1급은 회계 지식을 확고히 하는데 주 목적이 있어요. 회계 지식을.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굉장히 일반적인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알아야 된다 해서
부가가치세의 내용을 FAT 1급에 넣은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FAT 1급 위에 있는 TAT 2급이나 TAT 1급, 한국세무사회로 말하면 전산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은 이제 회계는 지식이 다 돼 있는 사람들,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소득세는 이렇게 신고하는 거고, 법인세는 이렇게 조정을 해서 신고하는 거고, 이걸 세무의 기틀이 되어 있는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무적인 것을 많이 넣는 거예요. 물론 회계도 조금 더 복잡하고 고급적인 내용이 물론 더 추가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FAT 1급 정도의 회계 지식이면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 업무를 하는 데는 거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3일 패션에 부가가치세 세금까지 다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이 뭐냐? 결산을 일단 한번 해봐야 되겠죠. 부가가치세는 이제 다 끝냈고 결산을 다음에 해볼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이 됐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